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파이코인과 관련 반가운 소식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우리 파이코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는 조회수가 평소보다 한 2배, 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상당히 조회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의기소침했는데 새로운 어떤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서 상당히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제목은 XRP 렛츠의 AMM 자동시장 조정 기능 이런 것들이 파이코인 디파이의 글로벌 금융의 미래다. 이런 아주 단순한 제목이었는데 조회수가 많아졌다는 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그동안 평소에 자막 설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막 설정을 하지 않다가 그날따라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자막을 설정했다. 이것 외에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이렇게 증가했던 거는 다른 유튜브 외부 소스에서 시청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알려왔는데, 어떤 파이어사이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저희 동영상을 올린다든가 또는 외부 소스에서 이제 저희 영상을 올려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이 뉴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GitHub에 파이 커머셜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다. 이것이 이제 저에게는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itHub는 그런 코딩 작업하는 것이 오픈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니콜라스 박사가 거기에 이제 커머셜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업데이트 했는데 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앱의 이름이 Easy Guts, 아주 쉬운 상품,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파이 네트워크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준비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파이 이지 갓스라는 앱들도 3월 14일 되면은 오픈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파이 뉴스에서는 오픈한다는 것을 익스플로드라고 표현했습니다.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줌으로써 폭발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고, 이제는 파이데이에 뭔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파이 커머셜 해카톤의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상당히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뉴스도 나오겠구나. 파이데이에 어떤 오픈넷 관련되는 소식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쉽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우리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는가가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결국 파이 네트워크에 어떤 잠재적으로 큰 도움이 되니까 저도 관심을 꽤 많이 가지는데,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변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주면, 이더리움의 표준으로 쓰고 있던 것이 주로 이제 지금은 ERC20 해서 이제 토큰 거래하는 이런 쪽으로 썼던 거하고, ERC721, 요거는 이제 non-fungible 토큰 NFT 관련돼서 이제 쓰던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ERC403 표준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으로 ERC404 스마트레이 토큰 스크립트가 자산 발행 패러다임을 바꾼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산 토큰화 시키는 것들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이 이더리움의 404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ERC404, 이더리움의 404가 뭔지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서로 디지털 자산의 상호작용과 유용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큰 거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ERC404 토큰 표준을 하는 그 프로젝트 판도라라는 데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판도라에서 나왔던 그 판도라가 그 이드룸하고의 어떤 교환 비율로 따졌을 때 한 예로 633불에 이제 토큰을 구매했던 사람이 7,548에 판매를 했습니다. 무려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633불에 샀던 것이 이제 97,484불을 사서 팔았던 것이 한 120만 불 가까이 이제 수익을 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몇 주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새로운 코인이 기술이 나오니까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1주, 2주 만에 갑자기 한 10배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하루에도 뭐 30%, 40%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걸 우리가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은 이제 구매 소식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됐을 때 뭐 지금은 이제 거래소에서 한 30 몇 불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은 오픈됐으면 이게 300불로 올라가고 1000불로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던 그런 가능성. 이 코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그 새로운 코인의 어떤 기술, 블록체인의 기술이 나왔을 때는 이런 변화가 있구나. 우리가 파이코인이 과연 오픈됐을 때 이런 변화를 한번 예측해보고 기대를 해보는 것도 희망 회로로 돌리는 데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려고 가져왔고, 이 이드룸과 관련돼서 요즘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SEC에서 현물 ETF가 나온 이후에 이제는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은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산 운용사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드룸도 ETF, 현물 ETF를 이제 신청해 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몇 군데 그 인베스코하고 갤럭시의 이드룸 현물 ETF는 연기를 시켰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기를 시켰던 것은 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렇게 신청했던 게 5월 23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5월 23일쯤 가서는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그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슈들이 지나고 나면 5월 23일에는 이드룸에 관련되는 것도 현물 ETF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드룸 이런 것들이 ETF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한 이런 코인들이 이제는 이 규제권 안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우리 파이코인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솔라나 관련되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솔라나 관련돼서 그 솔라나가 처음 나올 때는 저도 많이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트랜잭션도 빠르고 가스피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솔라나를 이용해서 그 서울스타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왔던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 솔라나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는 가끔 이제 다운을 했습니다. 그런 다운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며칠 전에 다운을 한번 하는 바람에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다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월 6일 18시 52분 딱 시간까지 나와서 이제 블록 생성이 멈춘 상태였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엑서 트위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소식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본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솔라나 공동 설립자로 있는 야고뱅크라는 친구도 엑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는 이게 중단됐는데 하고는 뭐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2시간 후에 깨보니까 재가동되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트위터에 날렸던 걸 보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하는 분들은 엑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암호화폐 관련 관심 가지는 분들은 이제 특히 그 트위터를 이용하는 건데, 파이코인도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만약 오픈가고 나서도 계속 어떤 변화가 있으면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식이 나오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어제 보니까 295만 5,534명 이렇게 이제 써서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300만 가까이 돼서 이제는 한 300만 돌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브라우저에 300만이 거의 가까웠다 하는 이런 이제 아나운스도 나오는 거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트위터 X에 이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팔로우를 해주시는 것도 이런 우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저도 작년에는 상당히 그 X 트위터의 그 팔로우를 하자는 캠페인도 한번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리플 관련돼서 요즘 이제 조금 변화된 뉴스입니다. 큰 뉴스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SEC가 리플에게 요청했던 것이 2022년도, 23년도에 재무제표하고 기간 대상으로 계약서를 제출해달라 하는 걸 강제 명령을 시켰는데, 이건 이제 법원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법원에서 이제 받아주도록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SEC가 일부 성소했다는 뉴스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 리플에서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걸 2월 20일까지 제출 기한을 좀 연기를 해달라 해서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은 결국은 SEC하고 리플하고 만일에 그 벌금 합의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벌금을 내기 위한 어떤 그 자료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그 리플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4월달 되면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해 볼만 하다 하는 이런 말씀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리플하고 SEC하고의 사건이 워낙 몇 년간 흥미롭게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세상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국내 뉴스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뉴스가 제 눈에도 확 들어왔던 뉴스가,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하는 것이 이제 위반 시에 최대 무기징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당이익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렇게 해야만 고의적으로 러그풀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코인 만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목사가 코인 만들고 플랫폼 만들어서 사기를 쳤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암호화폐 부정적인 뉴스에 목사까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미리 조기 차단을 위한 이런 전략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니까 그 전에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이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 CEO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 간담회를 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는 위법하고 부당행위로 하지 않도록, 이런 부당행위하고 위법한 행위가 없어져야만 시장 회복이 가능하지 않느냐.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그 위법과 부당행위가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 측에서 미리 좀 단속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참
이 암호화폐 하는 사람 쪽에서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때 박상기 법무장관이 했던 발언에 비하면은 이건 상당히 그래도 앞으로 제대로 하도록 이런 부당행위를 없애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하니까, 이왕 제대로 할 것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정행위는 없도록 하자, 이런 걸로 이제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이 원장이 게리 겐슬러로 회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런 오랫동안 금지시킬 수 있을지 게리 겐슬러하고 회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 게리 겐슬러하고 하기로 된 그 모든 과정들을 전 세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이제 이 금융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세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저희들도 이제 국내에 이런 그 규제 프레임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만 파이코인을 하는 저희들도 이 국내에서 많이 활용할 때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 지역 뉴스인데, 폴란드 마을에서 이제 지역 경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 이게 이제 뉴스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 민스크라는 마을에서 민스 코인을 출시해서 이거를 이제 지방 경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이제 서클 USD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도시 홍보와 결제 등에 사용을 해서 이게 10개 기업이 민스크 코인 유통망을 지원하게 되고, 향후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 등에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국가적으로 전체 채택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마을 단위로 계속 채택해 나가고 있는 게, 스위스에서는 이미 이제 마을 단위로 채택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해서 어번 체인지라는 거를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기술을 주로 도입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기술은 콜루 테크놀로지라는 데서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는 플랫폼을 이제 도입해서,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그 진출이 처음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여러 도시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위한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폴란드에서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점점 세계의 도시들도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웹3 포트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웹3 포트라는 재단은, 웹3 포트는 웹3 전문가를 위한 빌더 도구다, 이렇게 이제 웹3 포트 재단에서는 한 1억 불 규모의 스타트업 자원 기금을 이제 조성했다. 1억 불이면 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웹3 포트에서 이 웹3 기업가라든가 투자자라든가 기여자 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웹3 빌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웹3 커뮤니티의 성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이 웹3 포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야, 우리가 웹3에 어떤 앱들이 어떤 기능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매 분기마다 한 분기별로 한 20개 벤처 스타트업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개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 웹3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이런 그 노력을 웹3 포트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웹3의 선두주자라 하고 있는 파이코인, 파이 브라우저에서도 많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그게 이제 빌더들이 파이 브라우저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옮겨오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웹3 포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웹3 포트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참고를 해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파이코인의 미래를 믿고 채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